자, 시사 번역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봉우리가 가져온 거 먼저 보나요? 네, 이봉활동가가 가져온 거 중에 이제 제가 그 정진석 실장하고 박찬대 대표의 발언을 이제 비교해보는 네. 그런 내용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재밌겠네.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왔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초유의 사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설명한다 그래서 네.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왜 안 나오셨는데 그래 최소한 그런 짓은 하는구나. 예. 근데 그게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너무 놀랐어요. 아니야.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조회에서 일종의 항전 의지를 불태운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매일 아침 조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은 또 이날 처음 했대요. 음. 이분이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원래 나갈 수 없었어. 뭐 안 나가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직원들의 항전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었더라고요. 예. 어쨌든 왜 안 나왔는지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하면 저 따위 충성심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정말.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험한 얘기 들으면 안 돼. 이거 거의 뭐 영유아를 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나는 감히 우리 대통령한테 조롱받을 자리에 나가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것도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마치 대통령더러 네. 가라 하면 대통령이 가고 예. 가지 마세요 하면 가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렇지만 개원식은 원래 가는 거죠. 원래 이게 가는 왜냐면 거죠. 개원식이 예. 국회 뭐 야당 의원들한테 뭔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뭐 그럼요. 국정 기조라든가 아니면 국회와의 관계 이런 거 설명하라고 가는 건데. 결국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서 방금 그 표현 주체가 누구냐, 누가 가지 말라고 한 거냐라고 네. 하는 것도 저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면 네. 대통령 비서실장은 월권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본인이 가라 마라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뭔데 대통령도를 가라 마라 그래. 그러네 진짜. 그리고 그거를 가라 마라 했더니 대통령이 가라 마라 해? 더 웃긴 거지 그거는. 그렇지. 근데 전적이 있잖아요. 있지. 김태호 차장이 근데 김태호 뉴라이트 모르신다 차장이 하니까 모른다고 차장이 말한 건 대통령의 지식 수준에 관한 얘기니까. 명령을 한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뭐 어떤 권유나 명령을 한 건 아니지. 음. 근데 여기 저기 지금 리얼스톤 정 씨께서 한 말은 그 그런 거 왜 하시는 거예요? 되게 급조한 것이다. 약간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네. 준스톤이라는 별명이 있긴 한데. 네. 아니 저 요즘 이거 영어로 바꾸는 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저분이 한 얘기는 내가 대통령을 오라가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헛바람이 들어서 한 얘기긴 할 텐데.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간접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하고 상의는 한 거야. 그 흔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갈까 말까 논의를 했구나. 논의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그 내가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야, 이거 꼭 가야겠어. 그러면 이제 가봤자 그 야당 놈들 뭐 이상한 소리나 할 텐데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각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왠지 정확하게 그렇게 됐을 것 같다. 예.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그럼 대통령하고 무슨 심도 있는 지금까지 논의야. 저 대통령 안 간 적이 있었나? 이러면서 그냥 물어봤겠지 또. 근데 대통령이 안 가신 적은 없는데 저쪽도 지금 국회가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합니다. 정확합니다. 역시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야, 영화처럼. 근데 가끔은 또 네. 영화를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영화 또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현실이 그랬을 것 같아.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 육도 문자가 좀 들어갔어요. 그렇죠. 100%입니다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상의했을 테고 예. 그 상의한 흔적이 자기 마음에도 남아서 네. 마치 자기가 이제 이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허세를 떠는 거잖아요. 야.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이 정부 인사들은 공통점이 있네요. 정확하게 다들 중2병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내가 우리 대통령 잘 아는데 우리 대통령 뉴라이트 뭔지 모른다. 내가 우리 대통령 잘 아는데 우리 대통령 저런 험한 곳에 내보낼 수 없다. 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지금. 예.
지금 분위기 보면 대통령 옆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 김태호 네. 라든가 아니면 정진석 실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네. 일단은 눈에 들어야 돼. 네. 어떤 이유로든. 네. 한번 눈에 들면 네.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이제 믿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많이 맡겨. 예. 예. 그러니까 말이 먹힐 때가 있어. 원래 먹히면 안 되는 말도 먹힐 때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실장은 그 정도의 위치를 굳힌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툴을 보면 내가 이제 실세고 대통령은 나를 믿고 있고 네. 내가 웬만한 거 말하면 대통령이 또 듣기도 하고 또는 나는 그 전에 먼저 예. 대통령의 눈치를 봐가지고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서 아하. 심기경호를 해가지고 내가 적절한 또 말을 하고 요 관계가 수립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대통령 직원 앞에서 허세했던 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허세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월권에 가까운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러네요. 일단 대통령이 이걸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백이 무슨 백인 줄 알아? 대통령 백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진석 씨랑 저기 김태호 씨랑 둘 중에 누가 더 충신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예. 둘 중에 어느 분 말을 대통령이 더 잘 듣나요? 너무 궁금하네. 충실하고 실세라는 말이 더 맞겠네. 아니, 실세 누가 더 실세예요? 누가 더 위예요? 너무 궁금하네. 둘이 한번 싸우는 거 보고 싶네. 김태우 차장 아닐까요? 근데 지금 엄청 처음부터 임명돼서 자리도 오래 지키고 있고 예. 사실상 안보실장이 다 갈려 지금 벌써 네 명째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이나 갈려 나갔단 말이에요. 차장만 안 갈렸죠 지금. 네, 차장만 안 갈리고 있으니까. 예, 김태우 실장 차장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투나 이게 원래도 성격이 그런 것 같지만 네. 요즘 점점 그 호가호의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네. 요번에 봐요. 해리스 쪽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이.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 와. 미국에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 예. 와, 나는 그거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얼마나 어이가. 원래 어떻게 하려 그래 나중에? 아무튼 김태호 차장은 나중에 어떤 꼴이 나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사법적 처벌을 받았던 사람인데 심지어. 그러니까요. 심지어 범죄자 출신이에요. 그거를 사면해줘서 사면 복권해줘서 데려왔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네. 핵 우산에 네네네네. 관련된 거를 이제 미국하고 이제 상시 협의하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되게 거의 실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세우잖아요. 네. 사실상 핵공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하고 실무진하고 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네. 뭐 요거를 이제 협의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그 영상이 나왔어요. 네.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발표하고 이런 장면이 뉴스 보도에 나왔거든. 네.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일이거든. 물론 이런 협의체가 없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네. 네. 뭐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되게 고위급이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무진급이 가가지고 있는 거라고. 네네.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돌렸더라고. 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 별거 아닌 사실은 그 영상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려고 네. 뭔가 PR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고 주체는 나고. 예.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보시면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만 되게 심각하고요. 네. 미국 측 파트너로 나온 친구들 보면 네. 제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다지 높은 급들이 아니야. 그리고 태도도 어땠을지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되게 그 친구들은 되게 대충 하는 게 눈에 그렇지. 보여. 아, 당연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발언하고 그러는데 이거 뭔가 약간 영상을 위해서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억지스러워 버리고 되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건 제 눈에 이제 그렇게 띈 거긴 한데 네. 되게 이례적으로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실무급의 협의체, 실무급의 어떤 논의를 회의를 그렇게 찍어서 내보냅시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네. 상당히 귀찮은 사실 네. 부탁이었겠죠. 저는 그런 네. 짐작이 가요. 네. 그들의 표정을 보거나 이 상황 자체 그 어색함을 보면 이거 그냥 원래 정말 제대로 실무회담을 할 거였으면 굳이 뭐 공개할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실무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만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고 이런 걸 텐데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억지로 만들고 있는 이벤트 같다. 근데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미국 친구들은 뭐라고 했을까 속으로. 야, 저 코리안 가이즈 소 칩하구나 뭐 이랬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진짜 말 잘 듣네, 좋아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제가 이런 거 과한 제 짐작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 짐작만으로 보면 네. 그냥 너 가서 좀 해라 네가 좀. 네. 요런 정도의 급의 친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 뭔가 급도 잘 안 맞고 한국에 있는 가는 실무자랑 그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랑 네.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쪽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 게 그건데 김태호 차장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네.
해리스 쪽에 뭐 안보 어. 전문가도 제대로 없고 뭐 얼굴도 잘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 내가 좀 가르쳐야겠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해리스 쪽 인사들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베테랑을 수혈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다양한 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짜 웃긴 얘기고요. 아, 네. 그리고 굳이 그런 얘기는 다 하면도 안 되고 만약에 서로 그렇다 그래도 하면 안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당선이 되잖아. 네,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다시 인선들이 쫙 이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 그때 어떤 인선들이 쫙 이뤄졌는지 주요직에 누가 갔는지 네, 얘네들이 이제 배경이 누군지 네. 뭔지 이런 것들 다 알아보거든요. 네. 알아봐서 그래야지 진용이 짜여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짜는 방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 맞아요. 네. 네. 아직 당선도 안 됐고 네. 진영도 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상한 걸 가지고 이 친구도 좀 부족해 내가 좀 가르쳐 주겠어요. 와. 그게 이제 허세고 네. 사태박도 잘못돼 있다는 거고 네. 그 외교안보부대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막 요즘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네.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 얼굴 들이미는 거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책임지려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차장이? 그것도? 그러니까 안보실장도 아니고. 책임질 거면 원래는 국가안보실장도 잘 안 나옵니다. 네. 나오죠. 난 본 적 없어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허세가 그득해가지고 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음. 나가가지고 내 얘기면 다 정리할 수 있고 그걸 대통령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히려 대통령이 허락해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얘기 좀 해라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야 우리 태호 방송 하는 거 보니까 말 잘하더라. 그리고 정진석 실장이 원래대로라면 채찍을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 네. 비서실장이니까 네. 최측근이죠. 네. 네. 그러면 원래 이 정도면 야 걔 좀 나대게 하지 마. 그렇죠. 원래는 이 정도가 얘기 들어가야 돼. 네. 그럼 대통령이 입을 맞더라도 원래 흔히 그런 식의 일들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제 그 비서실장과 기타의 수석들과 원래 알력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누가 더 실세인가에 관련해서. 네.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통은 키를 쥐고 채찍을 쥐고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 단속 못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네. 보통은 이제 야 너 그만 나대. 너 대통령한테 안 좋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렇지. 벌써 말실수 몇 번 했어. 예, 벌써 지금 나온 말실수가 몇 개고 보건복지부인가요? 그 라디오 요즘에 자주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뭐 내가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박민수 차관. 그 양반도 그래. 네. 그 양반도 나와가지고 지금 빵빵 터트리고 있거든요. 그분도 약간 보건복지부 쪽의 실세 같아요. 네.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안 좋은 징조예요. 네. 원래 박근혜 정부 때도 네. 그 차관들이 맞아요. 실세 차관들이 문제 일으켰거든요. 네. 장관 명령 루트가 이제 안 따르고 자기가 박아놓은 원래 실제로 지난번 인사 때도 보면은 차관들 엄청 바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아마도 모종의 인맥이 있는 것들이 작동해가지고 쭉 검사 출신부터 해서 다 바뀌었다고.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실세고 장관은 실세가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이렉트로 내려와가지고 얘기 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지금 뭔가 중앙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논의의 핵심 뭐다? 네. 실세는 김태호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진석 실장이 아까 같이 본 발언을 보면 네. 김태호 차장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오히려 그걸 쫓아가고 있는 월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쫓아하는 느낌. 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야, 근데 이런 행동들이 가장 심하게 모욕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그걸 몰라요 지금. 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물론 지금 그 당연히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니까 걱정할 수는 있는데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니 못 간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네. 국회를 되게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평소에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대통령이 개원식에 가면 국회의장이 먼저 연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연설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연설할 때 누가 언어 폭력을 하고 조롱을 합니까? 물론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예상됨에도 가는 거래요, 원래. 원래 네. 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뭐 조롱 좀 담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이 무슨 뭐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긴 합니다만. 아니 뭐 저기 그 트럼프 연설할 때 네. 민주당 그 하원 의장이 그래서 빡 그래서 어, 찢은 거 대놓고 조롱한 거죠. 네. 예. 그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네. 좋아하는 그 강성 대국 그 미국이 네. 우리 형님이 그런 짓 한 거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트럼프도 나와서 그런 조롱을 당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그러니까 이게 야당과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 한마디에 너무 왜곡돼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 그 문장 다시 한번 보죠. 예. 예. 그 문장을 보면 국회의장단, 그저 말씀해 보세요. 국회의장단이나 예.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아니 사전 조치를 뭘 취하라는 거예요? 뭐 경호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야당,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예. 야당도로 또는 야당 원내대표나 야당 대표가 자 대통령 오시니 네. 절대 피켓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고함이나 뭐 이런 조롱의 언사 같은 것들을 하지 맙시다. 이 얘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도 국회와 야당에 대한 굉장히 신뢰라고 심각한 느껴져요. 모독이죠. 모욕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욕이죠. 만약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니와 왜 그랬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왜 야당 의원들이 저러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왜 본인들이 한 짓을 생각을 안 하고 이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세상에 근데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국회를 저렇게 그러니까. 생무시하는 네. 발언을 해? 이거 완전히 대통령의 졸로 보는 거죠. 예. 국회를.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도 나오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그 발언 속에서 들어가 있었죠. 네. 되게 비정상적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라고. 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자회견에도 나왔지만 이제 뭐 만나실 생각 있냐, 뭐 잘할 네. 생각 있냐 그랬더니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음. 아니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왕이야. 이 머릿속에는. 네. 제가 볼 땐 검찰의 세계에서의 의식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특수부가 예를 들면 재벌 같은 저 새끼들 뭐 이런 식의 태도 있잖아요. 자기네가 제왕이지.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검찰들이 의원들 졸로 보거든. 자기네들이 털어가지고 선거법으로 집어넣거나 네. 네, 이러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 뻔히 아니까 네. 거의 딱 그 태도야. 국회를 바라보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뭐 피켓팅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러면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하면 조롱, 욕하는 놈들. 언어폭력.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언어폭력의 달인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뻑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라며. 네. 지금 요걸 보면요. 대통령이 쫄보 기질이 확실히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대놓고 자기한테 욕하거나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 하는 걸 되게 못 견뎌요. 네. 근데 보통 진짜 뭐랄까 이게 이제 사장 남춘동에서 시작된 상남자 하남자론인데요. 진짜 상남자라면 나를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맞서야죠. 네. 맞서서 이치를 따져야죠. 그렇지 논쟁을 해야지. 그렇지. 내가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나를 보고 얘기를 해라.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이게 상남자 하남자는 이제 프레임에선 그렇고요. 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라면 존중해야지. 그렇지. 이 프레임이 더 마음에 든다. 헌법 반헌법으로 가시죠. 상남자 하남자보다는. 자, 사장 남천동 프레임은 치우겠습니다. 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예. 헌법 반헌법으로. 네. 예. 그러니까 제대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니거든. 예, 이 국회의원들은 다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이잖아요. 그럼요. 민의가 모여서 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 사안을 그 개원식에 안 간 걸 비판하면서 딱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원식 연설에 갔을 때 그때 당시 그 지금의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되게 자세히 썼더라고요. 근데 눈물 네. 나더라고 약간. 네. 진짜 막 엄청 조롱하고 막 말도 못했대요. 막 그럼요. 일부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대통령 연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유. 뒤돌아서 막 떠들고 일부러. 그때 뭐. 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근데 네.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한 것은 그게 만약에 여당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분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정확히. 그래서 저분들이 여당 의원들은 버릇없게 하지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비판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 네. 원래 그래서 가는 거다. 그게 이제 윤석열 그게 대통령. 이제 가장 극단적인 대비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 가지고 개원 연설할 때 네. 국민의힘 쪽에서 뭘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계열들이 네. 그때 피켓 난리 났었거든요. 피켓 들고 네. 그때야말로 야유했어요. 그럼요. 네, 그때야말로. 야 이거보다 심한 내로남불이 어딨어? 나는 해도 되고 너희는 안 돼 이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국회의장이 뭔가 조치를 안 한 식의 야당 대표 탓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국회의장이나 뭐 예를 들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그걸 다스릴 일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어. 그냥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협상 과정에서 뭔가가
어떤 단일 대우를 구성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뿐이지 네. 뭐 하려면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권고도 웃긴 권고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게 성립하려면은요 뭐가 돼야 돼? 협치 분위기가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예. 기본적으로 뭔가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끼리 뭔가 협의하면 그게 쫙 양쪽 당에 먹혀가지고 뭔가 국회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분위기면 뭔가 사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네. 그게 마치 그걸 방치한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역으로 환치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원인이 이미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약간 국회를 보는 것도 그렇네. 약간 조폭적 조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국회의장이 보스고 뭐라 한마디 하면 짜자작 말 듣고. 예. 국회의장이 야 다 피켓 내려 이러면 피켓 들고 다 내리고 야 너 대통령 들어올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다 입 닫고 지금 이런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물론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그렇지만 예. 중요한 건 옆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맞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정진석 실장이라는 거잖아요. 손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예. 왜냐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 잘릴 것 같거든. 이미 그 왜 있잖아 답정 너. 예. 나 국회 가기 싫어. 안 가도 되지? 이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났잖아. 그럼 너 나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유를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억지로. 예.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국회가 아닌데 지금 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대통령 마음에도 들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매일 아침 뭐 혹은 모여가지고 정례 조회 같은 맞아, 원래 걸 조회를 한다는 한대요. 얘기는 예. 저는 이건 것 같거든요. 야 니들 혹시라도 배신하고 정보 흐릴 생각하지 마라. 단돌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건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네. 지금은 정부가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어차피 뭐 지금 이제 더 벌어진 판이 이제는 뭐 이렇게 입법부랑 뭘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당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냥 우리 행정부가 그 행정부도 대통령실이죠. 예.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싹 다 그냥 방해물로 보고 있다는 그렇지. 얘기네. 예. 그러니까 더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 심지어 여당까지도 방해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한동훈이니까. 그렇지. 음. 예. 그 아까 박민수 차관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당 안에서는 박민수 차관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정권을 잃는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이 정진석 비서실장 이 뉴스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당당하면은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브리핑을 하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런 이상한 말을 직원 조회해서 한 말을 이게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그렇지. 흘렸다는 거죠. 흘렸다는 거거든요. 흘렸다는 언론사에. 소위 그 관계자가 네. 흘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당하지는 못한데 이 메시지를 내고는 싶어. 난 대통령 눈에 잘 보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든 뭐든 간에. 여기도 쫄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런 비겁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도 쫄. 여기도 하남자. 네. 반원법. 네. 반원법으로 가시죠. 여기도 반원법적인 존재인 거야. 정말 거기서 되게 뭐라 그러지? 아 정말 어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의식 세계가 투영이 돼 있는 거고 네. 대통령은 자기 남은 임기 동안 네. 내내 그냥 대통령실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 데리고 그냥 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막 쥐락펴락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네. 얘기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 거고. 그리고 일 벌려 놓으면은 뭐 수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의료 개혁을 완료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그냥. 네. 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고. 네. 네. 말은 뭐 맨날 무슨 개혁의 완순이 어쩌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그냥 자기 권력을 가진 걸로 조질 수 있는데 최대한 조지고 네. 하는 신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통령. 야. 자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예, 이것도 어제인데 저 어제 뭐 제가 풀 영상을 다 본 건 아닌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래 좀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타입이긴 한데 어제 연설은 좋았어.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중에 이제 네, 헤어스타일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너무 넘겼어. 거의 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 네. 송아지가 핥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넘기고 이거를 많이 발라가지고 힘 좀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약간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둥글둥글 인상이 너무 좋아갖고 약간 하지만 좀 실패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연설은 어제 굉장히 들을만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인데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고 한쪽에서는 대화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 경로만 할 줄만 아는
그리고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불통이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치가 실종된 원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에게 있다. 네. 예. 이건 정치가 실종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대통령이 정치를 내다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만 딱 이렇게 예. 요약을 해놓은 건데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되게 좋은 점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되게 짧게 정리를 잘해줬어요. 시행령 정치 딱 얘기하고 사례 주주주주주. 그래서 정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정리하기 쉬웠겠다. 기억이 새록새록 잘 나더라고. 예. 별로 한 게 없어서 정리하기 쉬웠을 거야. 자기한테 좋았구나. 너무 편해. 맨날 브리핑 해야 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가 브리핑 그래. 너무 좋은 거야.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 이건 마치 커피집 사장님이 누가 타준 커피를 마신 뭐 그런 느낌인 네. 건가요? 뭘 아유, 보냈는데 이렇게 밑줄 쳤는데 내가 볼 땐 별거 쉬웠다 시덥잖은 걸 쳐놨더라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어. 그래서 없구나. 이게 내가 왜 좋은가 했더니 나한테 도움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야. 제가 너무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내 일에 도움된다는 이유로 연설을 극찬을 해버렸네요. 괜찮아요. 네.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내가 왜 좋아했는지를 여기 와서 알았어. 교수님 때문에. 야. 진짜 요약을 잘해주시더라고. 네. 네. 야, 이게 방송 장악도 네. 거의 한 4문장으로 탁 요약을 해줘버렸어요. 네. 그럼 앞으로 봉우리도 좀 그렇게 부탁해요. 난 못해. 그래서 잘한다는 거야. 야, 시도는 한번 해봐라. 야, 뭐 얘기 꺼내자마자 못한대. 잘하시더라고. 역시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무튼 무슨 말이야? 보좌관이 해줬겠지. 보좌관은 잘 만난 거지. 네, 어쨌든 저 연설은 근데 저런 게 대통령 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잘 지적한 게 분열적 사고라는 거잖아요. 예. 분열적 사고. 그러니까 실제로 맨날 싸우면서 네. 마치 대화 타협을 얘네들이 안 하고 있다라고 남한테 책임을 돌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 표리부동이고. 예. 그러니까 화만 낼 줄 알지 실제 책임은 안 져.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거든. 네. 근데 화만 내. 네. 맞죠? 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불통이 현재 위기를 만들었다.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의회 독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독재는 누가 하고 있느냐.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의회 독재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의회 독재는 우리나라 헌법구조상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의회가 어떻게 독재를 해? 그렇죠. 의회가 한다면 그건 독재가 될 수 없죠. 네. 당연히. 네. 대통령 만약에 굳이 한다면 이거거든요. 200석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네. 대통령도 마음대로 막 탄핵시키고 뭐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막 이런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도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거는 민의잖아요. 민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헌법 구조상 네.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죠. 국회가? 없죠. 그냥 심사만 할 수 있어요. 심사만.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를테면 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쓸 수 있잖아. 대통령이. 근데 법을 200을 넘으면 제정을 할 수 있겠지. 그 제정을 하게 되면 그건 민의야 말 그대로. 네네. 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독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위헌적이잖아? 위헌법률 심판하면 돼. 그럼요. 네. 견제고리가 있어요. 절차가 다 있다고. 그리고 행정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조직들이 수사권 쓰고 무슨 권 쓰고 써서 예산권 쓰고 해가지고 수많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것들을 국회가 하나하나 감시나 이런 감독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제어 못 한다니까? 심지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을 감시하는 기구가 아예 없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법 체계상. 유일하게 국회가 그나마 국정감사 같은 데서 조금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자료도 안 낸대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대통령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사원하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 때려잡아. 야당 때려잡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독재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그냥 영어에서 딕테이터십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혼자 하는 것,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독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기의 기본도 모른 채 정치하면 안 되지. 독재라고 하는 거는 헌법 체계 안에서 상권 분립을 지켜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하고.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리고 상권 분립의 어떤 것들을 안 지켜
누가 하고 있어?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구조에서는 집행부, 그게 집행부야. 법을 집행하는 자거든. 법 실제로 액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행정부뿐이 없어요. 사법부는 거기에 대한 판단만 내려줄 뿐이고 입법부는 기껏해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입법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실제 행위는 행정부가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구조는 행정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거기서나 독재할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의회 독재라는 말이 성립해? 대통령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요새 무슨 비판만 나오면 또는 의혹 제기만 하면 맨날 정부 여당이 돌려막기 하듯이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이재명 방탄이었거든요. 네. 요새는 탄핵 빌드업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더라고요. 네. 뭐만 하면 다 탄핵 빌드업이래. 니들 탄핵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저는 그리고 정치인과 언론이 빌드업이라는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예능에서 쓰는 단어로 네. 가져와가지고 요새 조고에서 썼던 걸 네. 예능에서 쓰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너무 웃겨요. 조선일보 요새 탄핵 빌드업을 그냥 자기네 기사에 쓰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 교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200석이어도 탄핵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은 민주당 마음대로 못한다. 당연하지. 당연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럼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이 붙어서 막 거리로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역풍 만들어내는 역풍이라는 거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200석이어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때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약간 진정시키려고 왜냐면 네. 200석을 못했어 탄핵 못하네 너무 이런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200석이 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의회 독재라는 게 200석이 돼도 사실 마음대로 안 안 되는 돼요. 거예요. 250석을 들고 있어도 안 돼요. 네. 원론적으로 행정부만 그런 독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나라처럼 정부를 셧다운 시킬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맞네. 네. 그러면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맞네. 네. 맞아. 근데 미국도 셧다운 함부로 못 시키거든요. 그럼요. 왜? 욕 먹거든. 네. 일이 안 돌아가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극단적인 공화당도 결국에는 그럼요. 타협해주잖아요. 그렇잖아. 네. 국민들이 당장 불편하면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몇 군데가 그냥 셧다운 상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건 사실상 독재 상태인 거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응급실이 지금 벌써 5개인가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운영이 되는 것도 그냥 불만 켜놨지. 의사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긴 뒤에서 또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다음 발언 누구죠, 봉우리?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봉활동가가 가져온 게 아니고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요거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예. 요건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네. 자, 이 수사가 진행이 됐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보세요. 네. 9월 2일에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이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거는 2017년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면서 열광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야, 이분도 열심히 하네요. 요거 말해놓고 막 되게 나 잘했구나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증거 찾아가지고 내로남불 프레임 네. 씌우기 좋으니까. 예. 네. 이 말의 문제가 뭐예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희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했던 건 네. 근거와 사실이 있던 거였고요. 네. 실제 적폐였었고 네.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건 그냥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지. 좀 약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방금의 발언에 대해. 저는 저것도 맞다고 보고요. 저것도 저 따위도 저것도 그냥 할 일은 하지. 저 의견도 딱 틀린 말은 아니네. 저 따위 것도.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굉장히 막 이상한 사람으로 돼가고 있는데 다른 이상해, 방송 너. 제작진 욕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아까도 얘기해가지고 저희 거업님을 적었더라고 한 게 아니고요. 거업님 거짓말한 거 맞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자, 제가 거업님을 적었더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건 맞아요. 아니야. 요거 그건 맞죠? 그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것도 맞는 말이고요. 저 의견도 네. 저 의견도 왜 뒤에 고친 거보다 처음에 나온 게 진심이라고? 원래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진심이 아닙니까, 교수님? 아닙니다. 왜냐면 정치 아까 보복입니다. 표정이 예.
이거 쟤도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네. 뭐 이런. 아니라니까. 야. 또 저것 돌아가는. 야, 나 봉훈이 무서워서 방송 못 하겠다. 아니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저 의견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네. 예. 왜냐면 2017년에 했던 수사는 2016년부터 이미 너무너무 많은 정황과 증거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거니와 탄핵을 마무리하는 수사였던 거지. 건의와? 야, 봉훈이. 섞어 넣네. 야, 기가 막히네. 빌드업이 좋아. 내가 그저께 내관에 나가서 야. 김건희 여사를 김견희 여사라 그랬어.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실수로 이런 거 허시실 전략이라는. 아,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빈구미 하는 척하면서도 의도가 없는 쓱, 그렇지. 없는 척. 야. 그 재밌는 M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김건희라고 해주세요. 아, 견이는 근데 무슨 뜻입니까? 강아지 좋아하니까. 죄송합니다. 와. 배란 뜻이에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예. 아, 그래서 개견자 견이. 농담입니다. 이야. 자, 다 농담이고 말실수였습니다. 야, 예. 야, 세게 나간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 여기까지 왔지? 그 건의와 그래, 견이와. 증거도 많았거니와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거 수사라는 열광적인 촛불 집회로 당선된 대통령. 그러니까요. 네.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느 국민이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20% 초반 나오는데 어느 국민이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했습니까? 그 20%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할 말이 없네. 20%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막 지지율이 70-80%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일단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다르다. 예. 정치적인 어떤 구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죠. 네. 근데 그런 여론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덮으려고 솔직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갑자기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좀 상황이 다르다. 교수님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뭘요? 봉우리 의견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네. 진짜요? 네. 또 있어요 의견?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뭐 저것도 맞는 말입니다. 야 이거 하려 그런 거야? 저것도 생각이 있네요. 뭐 네. 저것도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두 분 다 잘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연장해서 얘기하길 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이미 드러났던 일을 한 거다. 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자기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던 상황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의 여파로 만들어졌고 적폐라고 하는 말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저쪽 집단의 어떤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삼성도 포함되어 있었고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놓여져 있는 이 잘못 맞춰진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그 탄핵 당시에 나왔던 맞습니다. 거고 예. 촛불 집회 때 그래서 제조산하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쓴 거잖아요. 이게 제조산하 다시 말하면 우리 국토를 다시 한번 다시 만든다라는 어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이 공무원 사회에 쌓여져 있고 이 이 정치 사회에 쌓여져 있는 이 적폐들을 청산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로 표현된 거라고.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그 비겁한 교훈들. 네. 그 비겁한 교훈으로 생겨난 것들을 한 번은 씻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적폐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폐단이 쌓여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란 말이 저도 너무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적폐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었고 그 적폐라고 하는 건 국민적 동의가 있어서 공감이 있었다. 다들 느꼈어. 야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게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맞냐? 자 최순실이 저렇게 의상실 가가지고 이렇게 막 지시하고 이러고 있는 게 맞냐? 태블릿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맞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적돼 있는 병폐들을 해결해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네. 적폐라는 게 쉽게 청산되지 않거든. 그렇죠. 그 쌓인 것들이. 누적이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이제 까먹었는데 자꾸 또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감옥에 넣었잖아. 요것만 적폐청산이라고 자꾸 프레이밍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완수는 못했지만 그때 시도했던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네. 이거는 말이 재수사지 그때 당시에 너무 어이없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 패단을 없애보자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예. 이런 것들 사실 검찰이 자기네 치부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게 우리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검찰한테 되게 치욕적이었겠네. 그걸 해낸 거예요. 물론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네. 검찰총장도 어쨌든 네.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하고 이런 일들 네. 그러니까 되게 전향적인 일들이 있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근데 뭐 국민의힘은 자꾸 얘기하는 게 너네도 우리 대통령 수사했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오히려 자기네 정치 보복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확히 그런데 따라서 나는 추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 자,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둘 다 정치 보복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둘 다 적폐청산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밖에 성립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네. 네. 그럼 설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는 정치 보복이고 우리가 하는 건 적폐청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야. 적폐청산인데 왜 청산되는 적폐가 없지? 그렇잖아요. 네. 그 적폐라는 게 겨우 카드값 10만 원이에요? 아니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네. 전 정부 인사들 날리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 한번 보세요. 예, 그 중에 그 저기 뭐 이를테면은 박지원 실장이라든가 네, 네. 국정원장이었죠 그 당시에 예, 예. 원장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게 다 뭐 우리 국민을 뭐 북한이 쏴죽이게 놔뒀다는 둥 뭐 이러면서 납북 사건과 공무원 납북 사건 가지고 네. 엄청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안 안 됐어. 됐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원전 수산이 어쩌고 저쩌고 뭐 블랙리스트 수산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잖아요. 무죄 나와 막. 네. 대부분 무죄 나왔고 네. 네. 블랙리스트 정도만 유죄 인정이 네, 됐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 지금까지 쭉 이른바 털털털털 털만한 것들이 그게 적폐라고 표현할 만한 뭐가 있냐고. 네.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청산하는 게 맞았으면은 뭔가 청산할 적폐라도 입증이 됐어야지. 아 그러면은 적폐 본인들이 하는 게 적폐청산이면 지금까지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거네요. 못한 그렇죠. 거네요. 네, 무죄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무능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그 적폐청산에 썼던 칼 중에 하나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대통령?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한 수사가 네. 부당했다고 지금 추경호 그렇지. 원내대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 손에 들린 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적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국민적 지지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초기에 7-80% 갔던 건 예. 동계올림픽 성공하고 예. 아, 또 다른 게 있었구나. 예, 네. 그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방북도 이루어지고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샥 하고 추서도 올랐죠. 당선은 40%대에서 됐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 자체는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 정확히 다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몇 퍼센트? 23, 23, 예, 28, 29 뭐 이런 거 나오고. MBS 27 나왔고 예. 예. 갤럽 23 나왔고 네. 네.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리얼미터가 그나마 높게 네. 나온 건데 그게 29가가 나왔고 네. 예. 예. 다 30 미칩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적폐청산 못했다고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아, 당장 그렇지 않아요? 당장 예.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냐고 이게 너무 뻔히 보이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하는 수사지 이게. 그렇죠.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개망신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건 것도 보면은요, 이거 성공 확률 극히 희박합니다. 네. 잘 안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아니 솔직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너무 되잖아. 깜짝 놀랐어요. 어,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거잖아. 장인어른을 향한 어. 뇌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김정수 여사가 돈 세탁을 했다고 하는데 돈 세탁하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 써서 보냅니까? 미친 것도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냥 망신 주기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냥 망신 주겠다. 망신 주겠다고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굳이 말하면 이들이 머리가 있다면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일종의 공작인데 예. 민주당 내 분열을 유도하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려서 이게- 그렇다면은 굉장히 나쁜 거긴 하지만 예. 악의적인 거긴 하지만 정치적인 전략으로는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그렇죠. 볼 땐 봉우리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떨어졌을 때 이 카드를 꺼냈다는 것도 사실 이건 그냥 급해서 나온 카드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그 가능성이 꽤 있는데 예. 그냥 자신의 충복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결국은 묵은 것들을 어떻게든 억지로 꺼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거지만 동시에 이 안에는 어느 정도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라고 하는 게 일부 국민한들에 있고 네. 자기네들 지지층에 있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퇴임 때까지 40%라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복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든 쳐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내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강성 또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 또 일부는 윤석열을 만든 게 문재인 아니냐. 그렇죠. 그런 비판이 있죠. 네. 예.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못한 거 아니냐. 또는 반대로 당신이 그때 윤석열 잡았어야 되는데 왜 윤석열 잡지 못하고 결국 키워줬느냐. 이런 식의 좀 내가 볼 때는 어이없는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굳이 그걸로 정치적인 쟁점을 삼을 필요는 없는 그런 식의 책임론. 예. 이거 굉장히 만만찮게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예. 여기에 불 붙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보 소위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정말 꾸준 끌로 계속 올라와요. 네.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와요. 저는 요새 이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의심이 확 드는 게 요새 커뮤니티나 우리 심지어 우리 채널에도 맞아요. 굉장히 동일한 논조로 쫙 하고 올라오는 댓글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검찰이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시작한 다음에 네. 갑자기 그런 댓글이 실시간 댓글로 되게 많이 올라오고 네. 그런 글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저의 내피셜이고 그냥 추정이지만 이거 뭔가 때 맞춰서 무슨 작전 돌아가듯이 그런 댓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 욕하고 저는 일종의 공작이 있다고 네,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호응하는 또 네. 이상한 세력이 있다고 봐요. 네, 진짜 이상해요. 본인이 세상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여기에 맞장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좋아하는 그 팩트, 소위 팩트라는 것, 어쨌든 문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권을 넘겨준 건 팩트죠. 그렇죠. 라는 식으로 나오는 댓글들이 꼭 달려요. 그러니까 네. 꼭 선동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게 만약에 이게 쟁점이 되려면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딸한테 막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삭진한테 뭔가 특권을 줬다고. 나 실망했어. 네. 차라리 이런 반응이면 몰라. 그렇지. 어우 네. 정말 막 이렇게 범죄야 막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 계기로 네. 그래 네가 만든 게 윤석열이고 네. 당신이 제대로 개혁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얘기 약간 뜬금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갑자기 점프를 해버리네. 논리 점프가 있는 거지.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 분열의 어떤 씨앗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요게 아무리 소수라 그래도 반박 논의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야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옳겠거니 하면서 이게 대립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분열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네.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 집회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왜 지금 하냐고. 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거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까지 보냈어요. 지금. 네. 그런 집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에 집중한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엉뚱한 반응들이 나와서 네. 마치 자기는 나 문재인 지지자인데 말이야 실망했어라든가 네.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말이야 사실 문재인 책임이 있지 이런 식의 되게 이상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와가지고 네. 현재 분탕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다 칩시다.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 이렇게 들려 나와 가지고 그렇지. 도리돌림을 당하는 것이 정당해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고 정당하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뿐더요.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민주당 정치에 참여하나요? 안 하죠.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그냥 있죠. 가가지고 예방만 받을 뿐이고 네. 가끔씩 약간 강한 언사로 현재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전직 대통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외로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안 한다고 또 너는 왜 윤석열 욕 안 하냐고 또 맞아. 하는데도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거기서 농부처럼 말이야 평산마을에 갇혀가지고 혼자 착한 척하냐고 또 아니, 그래 또 뭐라 하면 또 말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끼어든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땔감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뭔가 불을 붙여가지고 자꾸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재료를 어떻게든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좀. 이 수사에는 그러니까 비단 그러니까 정권을 향한 수사를 좀 수사에서 눈을 돌려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는 정치 보복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 내 그런 분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어쨌든 간에. 네. 그건 좀 무섭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좀 잔인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먹힌다는 사실이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 소위 이제 진보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근데 뭐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비판은 해도 돼요. 비판은 해도 되는데 마치 검찰에게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 당하는 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당할 만하다라는 식의 논리가 이어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논리적 비약이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지금의 검찰의 움직임, 정권의 움직임. 저는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영어로 attribution theory라고 이제 부르는데 책임 전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재창출을 못한 책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 정부의 책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후보의 책임입니다. 그 두 개를 벗어난 책임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물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로서 사실은 그다지 적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게 세 번째 이유죠. 그것도 되게 커요. 저기 심상정.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거 몇 퍼센트 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하면 너무 진짜 짜친 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라도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책임 전가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이유들이에요. 그 이유들을 다 냉정하게 세 가지의 그 비율에 맞게 평가했나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이를테면 전 정부는 40%의 책임이고 이재명 후보의 부족함은 예를 들면 30%의 책임이고 이낙연 대표의 잘못된 행동은 한 20%의 책임이거나 또는 50%의 책임이다. 차라리 비율이라도 얘기를 하고 이 비율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으로 다 정권이 넘어가며 어떻게 다 이재명 후보의 부족함으로 넘어가며 어떻게 이낙연의 잘못된 것으로 그게 다 넘어갑니까? 그렇죠. 결합돼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리고 그건 언제 했어야 돼? 대통령 선거 지고 난 다음에 했어야지. 그렇지. 왜 지금 해? 왜 그게 이제 2년이 숙성됐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겁하고 정말 쓸데없는 책임 전가를 마치 대단한 정치 분석인 양, 자신은 굉장히 정의로운 양, 자신은 마치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모든 걸 예견했던 양, 윤석열이 잘못된 줄 알았고 이를테면은 현재 같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이 벌어질 거를 다 예상한 양,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냉정한 평론가의 척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재밌는 게 사실 지금 우리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댓글 써주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책임이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교수님이 그 세 가지의 요소가 다 중요하고 만약에 논평을 하고 싶으면 비중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된다. 비중을 따져서 얘기하라고. 갑자기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구 70% 누구 50%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방송하면서 항상 좀 답답한 부분인데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왜 우리한테 그래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분석의 비겁함과 단순함을 그따위 그 책임 전가로 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말 뭔가 이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탄생하길 바란다면 그 분석과 비판과 성찰에 충실함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비겁하게 한두 가지로 그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 사실 대선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반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따져야죠. 당연히 따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투세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아까 그분들 몰려서 또 거품 물고 욕합니다. 배신이라고 막. 그러니까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서 뭐가 그렇게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단순하니까 용감하지. 그렇다고 물론 비겁하게 이 사람도 책임 있고 저 사람도 책임 있고 아무런 답도 없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비율을 얘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가장 높은 비율이야. 대신 이 비율만 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건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면 인정될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논리를 펴다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어요. 정확하게 그렇다니까?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맞아, 노무현 때문에 집값 올랐지. 이러면서 진보 사람들이 막 앞장서서 노무현 욕했다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 저기 어디야?
진보 언론들, 경향신문 뭐 이런 어. 매체들. 예. 진보 언론들이 지금 교수님이 말한 그런 쿨진 말투 계속 썼어요. 네. 네. 노무현이 잘못해갖고 정권 잃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아까 애트리뷰션 시어리라고 굳이 막 영어로 이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기죽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이론이 만들어질 만큼 되게 단순한 어떤 분석이 횡행한다는 거야. 되게 뻔한 대중적으로. 클리셰라는 거죠. 네, 예. 뻔합니다. 근데 정치 분석가라는 인간들이 그런 식의 애트리뷰션을 해. 누구 하나한테 책임 전가하면은 내가 책임에 면해지거든. 논리가 되게 간단해지고. 내가 예. 쿨해지거든. 단순해지고. 음. 근데 그런 거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모든 분석에는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내가 잘못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지. 여러분들은 거기서 완전히 깨끗하게 이 모든 책임은 누군가 남이 다 만든 거고 나는 이 연애에 마치 아무런 간섭도 안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나왔을 때 거의 뭐 이거 지지 안 하면은 거의 막 맞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쁜 놈 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때 대표적인 피해자가 이동영입니다. 혼자 이 사람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뉴스타파가 네. 아주 좋은 검증 보도 그 소윤 대윤 네. 변호사 소개 변호사법 위반 보도했다가 뉴스타파 작살났죠. 예.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마음에 드는 인간 스타일은 아니었고 저는 원래 그런 인간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게 두목 스타일 약간. 네. 예.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뭐 저기 기소권으로 수사권으로 누구 이렇게 하면은 그게 깡패지 뭐 조폭이지 그게 뭐 검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런 난 그런 그런 말투. 상남자라고 말하는 것도 난 되게 싫었어. 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싫은 거야. 그렇죠. 다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 뭐 적폐청산 수사 열심히 했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대통령이 나름대로 검찰 개혁의 적임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저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 장관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제가 뒤에서도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굳이 그 앞에 장관으로 개혁의 어떤 적임자로 나와서 화살 맞을 일 없다. 네. 그게 생각보다 검찰 개혁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맞아요. 네. 많이 얘기했어요. 물론 대놓고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나 이런 거 할 때 그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네.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찬반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정치 지형에서 뭐가 제일 맞는 걸까라고 나도 생각하는 거죠. 네. 하지만 저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고 이를테면 이건 아니라고 막 내 목을 내놓고 얘기하지 못했다고. 내 잘못이지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제가 그 당시로는 시사평론가도 아니었었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면 책임져야 돼요. 네. 그렇지. 대놓고 그걸 얘기하지 못한 거. 예를 들면 이동영 씨처럼 얘기 못한 거야. 예. 그렇게 욕먹을 각오를 못한 거지. 못한 거죠. 예. 네. 그 책임이 끌고 들어가야죠. 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의 중요한 점은 그러한 논평을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같은 거를 개인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일단 나는 어떻게 했었나 그럼 이런 성찰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왜냐하면은 공개적으로 정치 논평을 그냥 일반 시민이 할 때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순간 나 혼자만의 망상은 아니니까 공적으로 토론돼야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그런 성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스피커와 본인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스피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의 관점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스피커를 막 영웅 만들 필요도 없고 네. 무슨 쌍놈 만들 필요도 없고요. 네. 적당하게 이것도 전 비율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건 박철호 교수님이 좋아하고 되게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보다 너무 만사를 확률로 한 70% 믿으면 돼요. 예를 들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네. 별로 못 믿겠다만 20%만 믿어도 돼요. 80%못 믿는 거지. 네, 네, 예. 네. 이거를 내가 조절해 나가는 게 누군가에 대한 태도지. 네. 0하고 1 이렇게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것도 아유. 역시 단순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아까 JHP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도인지 몰랐다. 그렇죠. 정보가 없으면 모르지. 모르지 알 수 없지. 사람 보는 눈이 맞아요. 없다.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만 정보가 좀 더 많은 사람인데 그런 판단을 못 내렸다. 오케이, 욕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비판을 하는 건 맞아. 그 비판한다고 내 책임이 그런데 면해지는 건 아니야. 아니죠. 저 사람은 10일 비판하면 나는 1이라도 비판을 해야지. 음. 그 비율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게 하게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책임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이 얘기가 할 때가 아닌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새 댓글에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네. 주장이 왜 부당한지.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애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정치 보복성 수사가 명확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한다? 그거는 되게 이상한 논리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현재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 얘기가 많이 보이는데
많이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왜 부당한 판단이고 책임론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조국 대표의 발언을 가져왔습니다. 굳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네. 네, 이거는 당사자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딱 보면 네. 그게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조국 대표의 9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네, 제가 읽어볼게요. 예.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되었다.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함께 나를 비난했다. 함께는 제가 넣은 겁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아지 등 진보 성향 유튜버들만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 범죄와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 조국 대표가 그래도 학자라서 말을 선택적 기본적으로 좀 과잉 범죄화 어렵게 쓰시네. 예. 셀렉티브 오버 크리미널리제이션. 네. 이거를 굳이 영어를 붙였잖아요. 이게 예. 용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학술적 용어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형법학적인 용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택적 과잉 범죄만 정확해요. 네.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짚는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정부만 독재를 할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 행정부가 저 선택적 과잉 범죄를 할 수 있군요. 그렇죠. 행정부가 권력기관화를 하는 권력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은 언제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많이 심어놔요. 우리는 그게 약한 편이긴 한데 뭐 심지어 국힘 같은 데는 이게 너무 87년 헌법이 말이야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부 견제를 과잉하게 해놨다는 도 이따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전체 헌법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통령 권력이 강한 나라. 엄청 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난번에는 무슨 다 제왕적 대통령이 맞아. 한참 얘기했어. 문재인 정부 때 맨날 제왕적이래. 맨날 그 얘기했지. 맨날. 선택적 과잉 범죄야. 이게 바로 행정부 독재의 시작점이에요. 정적들을 형사법을 이용해서 형벌권을 써서 네. 잡아가두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수사 기소가 독점돼 있는 나라에서는 검찰 권력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선택적이다? 왜? 어떤 거는 범죄를 만들 것이냐 어떤 걸 범죄를 만들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어.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잉 범죄라는 말 왜 쓰겠어요? 비례 원칙을 어기. 굳이 말하면 네. 누구든 털면 네. 형사법 어긴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죽일 놈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지. 근데 이게 형사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를 들면 특정 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게 잡아가둘 일인지 네. 아니면 벌금을 매길 일인지 네. 아니면은 뭐 집행유예 정도로 처리할 일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할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기소도 안 해 어떤 거. 기소도 안 해. 네. 네. 수사도 안 해. 네.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직접 가서 수사해줘. 찾아가서 핸드폰 반납. 아이고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너무 욕을 먹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 없어. 근데 선택적으로 가서 해줘. 그렇지. 가서 해줘. 검찰이 막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든 뇌물죄로 만들어 법리 구성해. 네. 네. 그래가지고 막 그 형량 높게 올려가지고 최대한 쳐. 아무리 사법부가 이 제안을 해도 높게 무죄가 아닌 한은 높아진 형량 안에서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양형이에요. 양형. 예. 과잉 범죄화라고 하는 게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대단한 위험입니다. 근본적 위험은 범죄이냐 범죄 아니냐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나눈다. 하지만 모든 건 법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유보적이어야 돼요. 형법을 쓰는 크리미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형법화된다. 형법으로 처벌한다.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예, 민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행정법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경우들도 행정조치도 있고요. 예,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걸 굳이 검찰의 힘을 써서 사법부가 판단 내려서 잡아가둘지 안 둘지를 해. 이게 크리미널라이제이션이에요. 형법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잉하게 해.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 가지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민주당 갈라치기 떡밥을 하나 던지니까 여기서 쏠쏠하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든. 그렇죠. 그리고 예전부터 심어놨던 세작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음모론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되는. 그렇게 예. 의심되는 애들이 활동을 또 시작해. 맞아요. 거기에 몇 명 낚여. 예. 그래서 막 스스로 내가 옳다 그러면서 싸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원하고 있는 거라니까. 과잉 범죄화의 목적은 비단 네. 뭐 정치 보복이나 네. 대통령 보호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그렇지. 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게 바로 자의적이라는 거고 네. 과잉 범죄하는 그걸 범죄로 볼 수는 있어도 네.
이 정도까지로 처벌시킬 일이냐라는 문제예요. 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조국 대표 수사 들어갈 때 정말 비겁한 사람들 많았어요. 예. 그 편에 서서 같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내가 묻을까봐. 내 예전부터 쟤 싸했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쟤 서울대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이상했어. 이 얘기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저 다 기억나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책임 전가예요. 네. 마치 예를 들면 그 한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 조국 때문에 우리가 졌다. 네. 예. 그때 만약에 조국이 그따위로 안 했으면 네.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정권 운영이 힘들지도 않았을 테고 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다. 사후적으로 모든 얘기는 다 할 수 있지. 그렇죠. 책임 전가죠. 애초에 근데 그걸 누가 만든 판인지 그 윤석열이 만든 판이죠. 그렇죠. 윤석열 검찰이 만든 판이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적 과잉 범죄와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그 선택적으로 조국 대표 자녀들의 뭐 표창장이라든가 네네네. 방금 얘기한 장학금,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엘리트 가정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다. 맞아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었고. 네. 근데 선택적으로 조국 대표의 집만 턴 거고. 완전 털었죠. 네. 완전히 뭐 박살을 냈죠. 멸문지화 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너무 탈탈 털어서 나중에 보니까 표창장으로 4년을 보내놨어요. 감옥을. 과잉이죠. 네. 과잉이죠. 예. 그런데 그리고 아들 딸은 다 그쵸, 학력도 학교도. 다 떨어뜨려놨고. 학교 다 떨어뜨려놨어. 고졸로 만들어놨어. 고졸로 만들어놨지. 그런데 그 판을 만들어 놓은 게 말 그대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검찰 권력이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조국 대표가 장관일 때 이 사태가 2019년에 시작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조국 장관이 뭐 표창장 뭐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검찰이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발해가지고 심지어 언론한테 맨날 흘려주면서 이 검찰 권력 남용을 봐야 되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본질은 그거였던 건데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조국 때문에 졌어. 조국 때문에 질 것 같아. 털고 가야 돼. 네. 털고 가야 우리가 민주당이 살아.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선택적 과잉 범죄화를 할 수 있는 검찰이란 권력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 검찰 권력이 네.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도 행동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하는 검찰 권력, 네. 윤석열 검찰 권력, 네. 그리고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등장. 정권 책임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주장. 네. 거기 더해지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얹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책임을 묻더라도 민주당 우리 지지자들이 물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걸. 저는 뭐 이건 애초에 제 성향입니다만 네. 아무리 뭐 괜찮아 보이는 정치인도 영웅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예. 예. 뭐 이게 자칫하면 이제 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성향인데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미안해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조국. 예. 네. 그러니까 억울한 게 그렇게 당했어야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책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토론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과잉하게 당한 사람들이야. 네. 네. 그러면 저는 누군가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유보적이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그가 야당 대표였고 윤석열을 떨어뜨릴 정도만큼의 굉장히 강한 경쟁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을까? 그렇죠. 전혀 아니죠. 전혀 네. 아니죠.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네. 적어도 제가 공부한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사선택적 과잉 범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했다면 전혀 뭐 예를 들어서 밥값 10만 4천 원으로 기소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호불호나 정치적으로는 판단들이 다 있어요.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다만 여기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잘 얘기 안 할 뿐이죠. 네. 굳이 그걸 제가 얘기해가지고 뭐 그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고 네. 여러분들한테 굳이 영향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전 이 얘기만큼은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부당하게 한쪽으로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극시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를테면 노무현한테 묻고 문재인한테 묻고 조국한테 묻고 또 이재명한테 묻는 방식은 그 네 명을 제가 다 각각 좋아하는 호호의 방식들이 있는데 다시 다 반대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의 문제를 윤석열한테 묻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아, 그럼요. 근데 다만 이걸 형법적으로 처벌할까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나중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왜? 지금의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네. 국가 상태를 만든 누가 장본인이죠. 보더라도 명확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거든요. 장본이. 예. 이건 책임 전가가 아니야.
지금 이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경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굳이 아까 교수님이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비율을 따져보자면 뭐 대통령 95, 국민의힘 5,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그렇지. 어차피 국민의힘하고도 지금 뭐 친하게 안 지내는 모양이고. 그런 것도 점점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 네. 저는 한 7대 2 정도. 그래서 저보다는 후하게 보시네요, 국민의힘. 왜냐하면 국민의힘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명만이라도 돌아서면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따지자면은 아까 교수님의 논리하고 일관되는 건데요. 지금 책임도 윤석열 100%는 아니다. 국민의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나온 공천 뉴스죠. 개입설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말 이건 저 너무 깜짝 우리가 놀랐는데.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좀 뉴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서 네.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것도 묻어버리진 않겠죠, 언론이. 네. 이거는 묻으면 진짜 이거를 오늘은 지금 별 보도가 안 나오던데. 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뉴스토마토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김영선 의원은 당초에 컷오프가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냐. 그리고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그러고요. 그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제보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5선 중진 의원이었던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라고 요청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예. 그래서 실제로 옮겨서 창원에서 김해였나요? 예, 창원에서 김해로. 예, 창원에서 김해로 실제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컷오프가 돼서 뭐 보도 내용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죠. 네. 김건희 여사가 약속을 어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탈당까지 고민했었다. 네. 뭐 이런 내용의 전원과 텔레그램도 있는 것으로 일단 이 현역 의원이라는 두 명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네. 그 수돗물 드신 분이죠. 네. 저는 여기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답변이 왜 말도 안 되는 답변인가가 네. 이미 이제 이거는 드러나 있다고 봐요. 예. 컷오프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공관위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하긴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했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네. 그게? 말을 했는데 공천 개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텔레그램 같은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가능성은 있어요. 파악이 안 됐으면 기사를 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기사는 이제 그래서 파악이 된 거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쉴드를 쳐야 되지? 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공천을 원한 대로 성공시키지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공천 개입이야? 공관위가 결정한 거지.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아무리 봐도 말을 하기는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나? 의혹을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리셨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인정해?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반박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저는 너무 한스러워요. 교수님 혹시 지금 지능이라는 말씀을 사고라는 말보다 지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또 잘못 지능이란 말이 워낙 또 이제 약간 혐오적 언어로 또 요즘 많이 쓰여서 제가 일부러 피했는데. 예. 예. 이거 근데 진짜 한심하긴 하다. 이거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한 우회적인 인정으로 보이기도 하거니와 네. 공천 개입 행위가 얼마나 문제적이고 심지어 위법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당의 공천 과정에 제3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그게 실제로 이 사람이 공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럼요. 네. 게다가 배우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거 대통령이 해도 날아갈 일입니다. 대통령도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안 되죠. 네. 아니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맞아요. 박근혜가 왜 감옥에 갔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 그걸 당했습니까? 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파명됐지만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은 실제로 그걸로 처벌을 갔어요. 받았어요. 네. 공천 개입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 그 찌른 건 잘못이 아닌 거야?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잘못이 아닌 거야? 네.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기본적으로 그 왜 미필적 고의나 고의라는 법적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심각하네. 그리고 더더욱이나 더 웃긴 건 문제는 말을 듣고 김해로 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럼 개입이 이루어진 거지. 네. 그렇지. 심지어 실현이 된 거지. 심지어 실현이 된 네. 거라고. 공천을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네. 자기들끼리 결정할 문제고요. 네. 네가 사기 쳤다 안 했다 안 쳤다는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죠. 판단할 문제고 네. 일단 우리가 볼 거는 딱 뭐냐면 공천에 대한 개입의 의사가 있었고 네. 그 의사대로 어딘가로 행위가 일어났어. 이걸로 끝난 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 그럼요. 네. 네. 이거는 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는 진짜로. 그래서 오늘 바로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11시에 속보가 떴는데요. 김혜경 여사 오후 2시에 검찰 소환한다고 속보가 떴어요. 저는 이 반응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네. 이거 글로 눈을 진짜구나. 돌리려고. 네. 이게 또 이재명 대표도 아니야. 김혜경 여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0%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때 약간 이게 좀 의도가 다르게 이게 됐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확보된 증거가 있다. 그게 없으면 기사가 저런 식으로 나갈 수가 없다. 아 그럼요. 네. 텔레그램이라면 네. 네.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만약에 제가 민동 기자한테도 물어봤죠. 만약에 형이 편집장이고 밑에 기자가 와가지고 저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거 있는데 이걸로 기사 한번 써보시죠라고 하면 형 뭐라고 할 거야? 바로 싸대기를 날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뭘로 증명할 건데? 그거 밑도 끝도 없이 기사를 쓰냐? 그렇죠. 그 제보한 국회의원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하면 끝나버리기 그걸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리고 당연히 이거 오랫동안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4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토마토가 텔레그램 등 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기도 하는데 그 뉴스토마토가 이제 이러한 의혹에 대한 반응을 여러 군데를 이제 취재를 했어요. 대통령실은 답을 안 하고 나중에 입장을 냈고 김영선 의원도 부인을 하고요. 네. 뭐 누구도 부인하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반론을 보장했는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네. 뭐 그리고 이 과정에 개입돼 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관계자 네. 이런 사람들은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 물론 다 익명이니까 그렇죠. 예. 고지고대로 보면 또 안 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딱 잡아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이건 터질만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더라.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우연찮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30% 밑으로 떨어지자 이 일이 나왔습니다. 고양이 달다님께서 잘 분열되길 바래요라고. 굉장히 좋은 축복이네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트리거예요. 예. 왜 트리거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움직임이 생기지 않으면 네. 이 데들락이라 그러죠. 이 상태를 못 깹니다. 네. 네. 예. 이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균형추의 어떤 움직임은 그게 한동훈이 됐건 아니면 그를 따르는 10명이 됐건 뭐 네. 최상병 특검의 제3자 뭐가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네. 그들의 탄핵 컴플렉스는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결국 나한테 좋을 건 없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당을 진짜로 모아보듯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강아지 똥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상태는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대단히 비관적으로 예상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이나 아까도 얘기했던 대통령실 위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을 보면 네. 심지어 여당 데리고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호가호위하는 세력들만 데리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참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너무 아쉽다. 이게 진짜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다 본인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커져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같이 묶입니다. 한동훈 대표 듣고 있나? 근데 국민의힘이 벌써 이 의혹 보도 나오자마자 입장 낸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무조건 일단은 모르쇠 또는 아니다로 입장을 정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동훈 네. 대표가 그 황해에 보면 명가라는 캐릭터가 내뱉는 대사가 생각이 나요. 그 사내 새끼가 똥땀이 그렇게 작아서 해? 이거 뭐 이런 물론 이제 당 대표고 본인이 또 그 총선을 책임졌던 사람이라 네. 본인이 그렇죠. 책임졌던 선거의 공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쫄보지. 모른 척 나는 몰랐다 그러면 되잖아 이 바보야. 근데 공관위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관위에서 정말 그런 문제가 없었다. 왜냐면 이건 공관위 차원에서 실제로 모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공관위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몰랐네. 한번 조사해 볼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싶은데. 그럼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돼요 지금. 네. 근데 뭐 내가 뭐라고 한동훈 대표 이렇게 응원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맞아. 왜 그거는 맞아요. 뭐 본인이 알아서 할 뭐 일이죠. 잘하든 망하든 관심도 없어요. 이 나는. 의혹 자체가 너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예. 대표는 뭐 예. 그래서 이 의혹이 뭐 바라는 대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네.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안 자체는 우리가 워낙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네. 엄청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별거 아닌 것 좀 무감각해졌어요. 별거 아닌 네. 것처럼 아니, 또 했나 보다 뭐 네.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음. 제가 트리거라는 표현을 쓴 건 이게 어디선가의 변화의 씨앗이 되려면 결국은 당내 개인 문제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빠져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에 네.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 의원들도 당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대로 내 당에 기거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당이 무슨 헌신짝도 아니고 걸레짝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바탕을 둬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일종의 이기심을 발휘하는 예. 거니까 예. 대통령이 우리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하고 앞으로 남은 2년 3년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정권 재창출한다고 해서 내 정치는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계기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참고로 우리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박박 찢어버리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 심지어 음성으로 있어요. 네, 음성으로 있어요. 지금도 원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재밌는 녹취록이었는데 그것도. 예.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통령 진짜 쌍남자야. 쌍남자. 오늘 소담소담 할 수도 있을 것 할 같은데. 수 있어요.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소담소담으로 넘어가는데 음악이 조금 길게 나올 겁니다. 과연 화장실 갔다 잘 오겠습니다. 찍고 있네요. 잘 찍고 있죠, 진짜로. 네, 잘 찍고 있죠. 네. 자, 음악 조금 길게 나올 텐데 아니면 그냥 제가 좀 늦게 들어와도 두 분이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오래 갔다 올 건 아닙니다. 예. 우리끼리 하고 싶으시죠? 야, 내가 말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럼 빨리 올 걸요 오히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러신다니까 약간 섭섭하긴. 자, 소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